회사와 공장을 츠비카우로 옮기게 됩니다. 잠깐 모기 물어. 나 원래 모기를 많이 물려 내가. 내 인간 모기향이야.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벤츠 BMW와 함께 독일 3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불리며 올림픽 오륜기와 비슷한 엠블럼을 사용해 IOC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짝퉁 올림픽 마크 차로 불리는 아우토 유니온, 바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를 설립한 아우구스트 호르이는 독일 자동차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1868년 독일 뷔닝겐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호르이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와 기술공학에 관심이 많아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호르이는 전문적으로 기계와 왜 컷 안 해? 왜 컷 안 하지? 호르이는 전문적으로 기계와 철공에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미트바이다 공대에 진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기계를 만지면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호르이는 진학한 지 3년 만에 엔지니어 졸업증을 따내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한 신분 도약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원급제인 거죠. 한 번에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한 호르이는 1896년 마나임에 위치한 당시 독일 자동차계를 이끌고 있던 벤츠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입사한 지 무려 4개월 만에 호르이는 전문 엔지니어로 진급하고 당시 벤츠의 인기 자동차 모델이었던 벨로의 제작 총괄 감독과 자동차 제작 부서장으로 위임되는데요. 벨로는 당시 벤츠에서 첫 번째로 생산한 자동차였고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었기에 독일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던 국민차였습니다. 대학부터 회사 생활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던 호르이는 벤츠에서의 생활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벤츠는 양산차 생산보다 벨로로 벌어들인 돈으로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차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시켜 레이스에만 집중을 했고, 반대로 호르이는 경주용 차량의 생산보다 벨로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양산차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연구개발비로 막대한 회사 자금을 사용해 경영진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새로운 양산차는 생산되지 않았고 호르이는 계속해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탓에 부도 직전까지 몰리자 결국 벤츠는 호르이를 내쫓아 버리게 되는 거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맛본 호르이는 1899년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 결심하고 독일 콜른에 자신의 이름을 건 아우토모빌 호르이엔 시에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소였던 이 회사는 벤츠에서 자동차 생산 경험과 엔지니어로서 많은 지식을 쌓았던 호르이의 주도하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첫 자동차 모델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 차가 바로 4-15 PS입니다. 벤츠의 벨로와 비슷한 성능으로 4기통 60마력의 엔진을 탑재, 사륜구동 방식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판매가 될 거라 예상되었으나 벨로보다 가격이 무려 2배나 비쌌고 한 대를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많은 판매를 하지 못해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호르이는 곧바로 두 번째 차인 30-60PS를 만드는데요. 4-15PS를 기반으로 만든 30-60PS는 새로운 디자인과 싼 가격으로 많은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6개월 동안 겨우 6대만 판매되었고 30-60PS 또한 실패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호르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레이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30-60PS를 개조 후 레이서로 레이스에 참가해 여러 번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벤츠에서 일할 당시 레이스보다 양산차 개발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호르이는 자신이 반대로 레이스에 더 집중하며 양산차 개발에는 손을 놓고 레이스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30-60PS의 실패와 레이스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탓에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호르이는 자신을 도와줄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도 독일의 몇몇의 기업들은 예전부터 호르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었는데요. 부도 직전까지 몰린 회사를 살려주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고 호르이는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영진들은 호르이에게 레이스 사업을 중단하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1903년 공장을 콜른에서 작센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후 호르이는 22-30PS, 14-20PS 두 모델을 내놓으며 경영난을 회복시켰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과 고품질로 제작된 이 두 모델들은 순식간에 판매가 되었고 주문량이 밀려들어 브랜드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1904년 또 한 번 회사와 공장을 츠비카우로 옮기게 됩니다.
22-30PS와 14-20PS의 성공으로 양산차 판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자 정신 못 차린 호르이는 투자자들 몰래 또다시 레이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5년 동안 호르이는 양산차 개발에 사용할 금액을 레이스 차량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몇 년간 지속된 판매 부진과 아무 생각 없이 레이스에만 집중한 호르이는 또다시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가는 부도 전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야, 너도 부도 낼 수 있어. 투자자들은 정신 못 차린 호르이를 회사에서 쫓아버립니다. 저 같았어도 당장 쫓아냈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찌그러던 그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츠비카우에 자신의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해 아우디 베르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디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아우디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소에 가까웠고, 양산차 제작을 위해 여러 자동차를 수리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회사를 키워가며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아우디의 첫 번째 양산차 아우디 타입 A를 선보입니다. 4기통 2600cc 엔진을 장착했고 무게는 830kg, 최고 속도는 75km로 당시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당시 독일 작센 지방에는 아우디를 포함해 증기 자동차를 만들던 반데러, 데마크 출신 요르겐 라스무센이 설립해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회사를 모체로 설립한 자동차 브랜드 데카베,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세운 아우토모빌 호르이엔 시에, 이렇게 4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요. 1924년 라스무센이 설립한 데카베가 아우디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한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호르이는 라스무센에게 아우디의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고 은퇴하게 되죠. 1928년 데카베에 인수된 아우디는 전륜구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탄생한 차가 바로 데카베 타입 P입니다. 출시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레이싱차와 비슷한 성능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었고, 벤츠와 경쟁하며 1942년까지 25만 대 생산을 기록하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경제대공황과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 영향으로 작센에 있던 이 4개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중 규모가 제일 컸던 데카베의 라스무센이 각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힘을 합쳐 같이 경영난을 극복하자 설득했고, 길고 긴 설득 끝에 1932년 독일 작센의 4개의 자동차 회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아우토 유니온입니다. 즉 자동차 연합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4개의 원을 겹친 모양을 로고로 정하고 그 원 안에 자신들의 회사 로고를 넣었습니다. 아우토 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각 브랜드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기술 및 제품을 공유하며 세계 1차 대전과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당시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이 그랬듯이 아우토 유니온도 군사용 차량과 군수품을 생산하면서 연합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아우토 유니온의 모든 공장이 폭격의 산산조각이나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1949년 전쟁이 끝나고 아우토 유니온은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로 본사를 옮기며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본 아우토 유니온은 차량 한 대조차 생산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아우토 유니온의 기술력을 눈여겨본 메르세데스 벤츠는 1954년 아우토 유니온 주식의 88%를 인수, 다음 해인 1955년에 나머지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 아우토 유니온은 아우디 AG로 회사명을 바꾸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디 AG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보다 전쟁 전에 출시한 모델들을 개량해 판매하는데요. 새로운 성능과 디자인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이런 아우디의 차에 실증이 날 대로 났었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벤츠는 1964년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를 매각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폭스바겐은 예전부터 아우디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당시 폭스바겐은 전범 기업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자동차 생산까지 금지당했었기에 아우디를 인수해 자동차 생산을 하며 브랜드를 이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츠가 한 발 앞서 아우디를 인수해버리면서 폭스바겐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벤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아우디를 결국 폭스바겐에 매각하면서 폭스바겐은 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가 폭스바겐에 인수되기까지 아우디의 초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우디의 대표적인 모델과 도마뱀으로 유명한 콰트로, 그리고 몇 년 전에 일어난 디젤 게이트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독일 3사 중 스포티한 브랜드로 유명한 BMW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슈퍼카의 대표적 브랜드 페라리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아우디 역사 2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